기업과 관직의 높고 좋은 자리에 남자가 너무 많다. 영화와 드라마, 각종 미디어 속에 남자가 너무 많다. 남자들의 발언권과 말이 너무 많다.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 여자들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남자가 너무 많다. 성매매하는 남자, 엠번방에 들어간 남자,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남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도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5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라우더북스의 첫 책, 그리고 화제의 책,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작자이자 제작자, 내가 다 하겠다라고 판을 벌리신 판도 벌리고 춤도 추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물론 책 이야기도 하고요. 민지영 작가님 그리고 수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수신 작가님은 지난번에도 같이 나오고요. 또 민정 작가님은 제가 입주해 있는 플랫폼 P에서도 또 자주 뵙는 분이신데 두 분을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일단 수신 작가님이 2주 만에 나오시지만 네, 녹음은 또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으셨죠?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군산 갑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막 왔습니다. 네, 군산 북페어 참여해서 북페어는 이틀간 했는데 제가 전날 내려가서 하루 묵고 북페어 이틀 하고 또 마지막 날 묵고 그리고선 이제 올라와가지고 꽤 오래 군산에 묵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군산에 또 구경할 것도 구경하고 북페어도 너무나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와. 네, 바쁘신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일단 두둠치 스테이션 처음 나오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라우더북스 운영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지영이고요. 저는 어쨌든 6월에 저희 다 같이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불태우고 나서 이제 신간의 시간을 약간 한 그래도 2달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교보문고 그 작고 강한 출판사에 그 책도 선정이 됐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좋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또 제세도 몇 번 하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서서히 그게 사그라드는 9월이 되니까 되게 차가워지고 바람처럼 그래서 이 신간의 시간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조금 느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하던 제 작업이랑 이제 다음 책 라우더북스의 그런 것들 작업하면서 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작가의 일과 출판사의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몸이 10개, 20개여도 진짜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쌍꺼풀 2개 돼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진짜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이게 약간 병행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모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죠. 네. 그 경영자 모드와 네. 작가 모드가 저 아직까지 좀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필요해요, 진짜. 너무 자신만만하게. 역시. 네, 두 분이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시잖아요. 네. 처음에 두 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김보람 감독님 소개로 만난 거 맞죠? 네, 그 영혼의 노숙자 네. 그 팟캐스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게스트 모임은 아닌데 아무튼 그 맨님과 이제 네. 또 김보람 감독님하고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자리가 한때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작가님하고 가은 감독님하고 네, 근데 제 기억에는 그거보다 더 먼저, 더 먼저? 네, 제가 김보람 감독님이랑 좀 더 먼저 알았어요. 민정 작가님 알기 전에. 근데 김보람 감독님한테 제가 그 민정 작가님 책 너무 재밌게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한번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자리가 그 자리였었나 아마 보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작가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너무
기뻤고 또 마침 또 술도 잘 드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종종 술자리를 맞아요. 만들면서 친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정기적으로 큰 달 모임에서도 이제 두 분이 같이 맞아요. 달리기도 하고 있고. 하시고, 네. 작가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네, 제가 저의 인스타에 보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뜨시는 분이 소한의원의 예원님하고 두 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또 러닝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는. 네, 진짜 저도 작가님 당연히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그때 만나 뵌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제 작품도 읽어주셨고 또 좋아한다고 해주셔서 약간 너무 이제 성덕된 기분으로 그때 만나 뵀던 되게 기억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결이 잘 맞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라우더북스 출판사 시작이 정말 이렇게 산뜻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걱정도 하셨고 맞아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으셨고 이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불황 속에 3세 소식 와, 감사합니다. 3세 몰랐어요. 진짜요? 네. 네. 2세까지만 들었었는데 네. 축하드려요. 라우더북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와 그래서 요즘 진짜 바쁘셨을 텐데 네. 최근에 또 오늘 또 뭐 행사 공지들이 막 올라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9월에 이제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순환하는 세계라는 이제 북페어에 9월 20일, 21일 이렇게 일단 부스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1일 일요일에 또 이제 저희 이 한국의 남자 너무 많아서 참여해 주셨던 작가님들 중에 저랑 들깨이빨 작가님, 정재윤 작가님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 뮤지션 분을 한 분 같이 모셔서 좀 북 콘서트를 진정한 의미의 북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우희주님이라고 이제 인디 뮤지션이신데 그분이 저희가 책을 6월에 냈는데 7월에 내신 앨범에 남자가 싫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뮤지션 분도 좀 이렇게 다양한 협업이나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시다고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도 이게 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 여름에 2025년 여름에 전혀 다른 필드지만 이 여성 창작자들이 어떤 비슷한 감각으로 비슷한 작품을 발표한 것 같아서 음악도 들어보고 좀 저희 서로의 작품을 어떻게 다 만들게 됐는지 뭐 그리고 서로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행사를 9월 재밌을 것 21일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제 21일에 하게 돼서 지금 티켓 오픈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우더북스 계정의 프로필 링크에 보면은 아직 잔여석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그 9월 27일, 28일에 광주 그 책 읽는 ACC 북마켓에 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라우더북스가 첫 지방 북페어여가지고 또 너무 또 광주도 제가 좋아하는 도시여서 너무 긴장도 되고 또 그런데 어쨌든 또 거기서 또 많은 분들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 진짜 바쁘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면 작가로서의 또 활동도 뭐가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드라마 작가 일을 병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작품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약간 서울국제도서관 한창 바쁠 때는 또 제작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쉴 수 있는 타임이 돼서 되게 그때는 타이밍이 딱딱 맞았는데 이제 다시 그 일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업무 양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정신을 못 차려 들으시면 안 되는 필인데 그래서 그 작품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조금 약간 버거운 상태 현재 네. 상태는 그렇습니다. 마감이 계속 이제 다가오고 근데 이제 또 출판사 일은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약간 조금 허덕이고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제가 아까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저 드라마 작가까지는 제가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서 발을 빼고 금방. 아닙니다. 네, 그러시군요. 수신지 작가님도 첫 책을 며느라기로 네. 또 시작을 알렸었잖아요. 귤프레스의 시작을.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네. 네.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예전 사진첩을 좀 뒤져보면서 그때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 며느라기라는 만화가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두 가지 채널에 연재를 했었는데 연재했던 기간이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해서 2018년 1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 중간에 짧은 기간 안에 또 휴재도 있었어요. 제가 잠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연재했던 기간이 그 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리고 1월 11일에 연재가 마무리됐는데 제가 그 민사린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만 책을 선주문 받았는데 그 홈페이지 오픈을 1월 9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를 이제 앞두고 바로 이제 책을 팔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마지막 그러니까 책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화나 그런 그 만화 전체를 이미 다 마무리하고 책을 다 만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굉장히 바빴었던 것 같아요. 연재 중간에 책 작업도 귤프레스를 만들고 네,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고 굿즈도 제작하고 또 와. 굿즈나 책을 다 촬영 직접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6개월 안에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연재만 했으니까 아마 진짜 책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든 거는 2, 3개월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했었다는 게 그때 얼마나 신이 나 있었나 내가 그런 그 에너지로 네, 그런 진짜 생각이 대단하시네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민사린닷컴을 통해서 선주문을 받은 책과 굿즈를 2월 5일 날 배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1쇄 때 그 민사린닷컴을 통해서 7,000부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1쇄가 7,000부를 찍은 거죠. 와 이게 저의 자랑입니다. 네. 와. 진짜. 와. 아니 이 폭발적인 반응 진짜. 네. 진짜 폭발적인 했죠. 네, 신드롬이었죠. 지금 사실. 다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그 전에도 독립 출판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이제 100권 이하나 또 이게 제본 형식도 굉장히 간단한 책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ISBN이 찍히는 그런 책을 제대로 된 책을 1쇄에 7,000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큰일이었고 그 7,000명에게 책을 보낸다는 것도 또 와. 엄청난 일이었고 그러면서 중간에 뭐 책이 잘못 왔다 등등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되게 큰 일이었었고 그렇게 모든 책의 배송이 끝난 후에 이제 서점에 이제 대형 서점이나 또 동네 서점들에 이제 각각 계약을 한 후에 입점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었음에도 그걸 즐기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되돌아보니까. 네.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네. 네. 와, 그리고 아마도 서점에서 직접 먼저 연락 오지 않았었어요? 네. 입점에 대한 어떤 그런 네네. 부분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점을 어떻게 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게 먼저 서점에서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계약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 한 군데 서점이랑만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주로 이용하던 서점. 그래서 여기랑만 계약해야지 했는데 다른 그 서점들에서 그 인터넷 서점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서점에 없으면 굉장히 불편함이 생긴다. 왜 우리 서점엔 이 책이 없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우리 서점이랑도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차례 연락이 와서 저는 계약을 최소한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러셔서 삼고초려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 달라게 하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긴 한데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한 서점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까지 갔었으니까 아휴 참 레전드다. 리즈 시절 레전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민살인닷컴 기억나요, 진짜. 가입하고 거기서 책 책 주문하고 사고, 그랬던 맞아요. 거. 감사합니다. 너무 네. 새록새록이고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진짜. 아. 그때 한겨레인가 어딘가 1월 1일인가에 이렇게 그 무인노라기로 이렇게 막 일면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 명절에 맞춰서 명절이었나? 했었을 것 그쵸. 같고 그것도 기억나요. 제가 계속 그 인터뷰를 안 하겠다 하다가 처음으로 한 곳이 한겨레였어요. 그래서 아. 그쪽에서 아주 크게 내주시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렇게 멋있었는지. 안 하겠다 하시는. 지금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새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답니다. 아, 네. 네. 아, 아주 즐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민지영 대표님도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출간을 하면서 아, 나의 출판사에서 내가 기획한 책이 이렇게 나오는 가장 설레면서도 두려운 날들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보냈는데 출판사를 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첫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사실 출판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한 거는 더 오래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 많이 주셨던 게 사실 또 수신지 작가님이시고 제가 작가로서 또 출판사 하시는 분들 물론 좀 계시지만은 또 가까이 계시고 너무 또 잘하고 계시니까 되게 많이 이것저것 여쭤봤었거든요. 뭐 일단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부터도 여쭤봤었고 또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진짜 다 여쭤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저의 멘토처럼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돼서 어쨌든 고민할 때부터 책 나온 것까지 하면 그래도 한 2년 넘게는 걸렸던 것 같고요. 길다. 네, 출판사 차린 게 그 신고한 게 아마 24년 5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플랫폼 피 입주 두 달 후에 플랫폼 피 들어와서 어쨌든 거의 1년 출판사 시작하고 나서는 1년 안에 책이 나오긴 했죠. 근데 저는 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2월 서울국제도서전은 어쨌든 그 출간일로 잡고 준비를 할 때 한 가을보다 좀 더 일찍이었죠. 아마 한 24년 한 8월 이때부터 이제 편집자님하고도 계약하고 작가님 라인업도 해서 이렇게 컨택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6월까지 여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딱 저스트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책 한 권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이게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작가님들이 이제 책을 내셨지만 네. 그 과정에서는 사실 딱 그 창작자의 어떤 목에만 이제 맞아요. 딱 그 역할을 이제 하고 끝 이렇게 음, 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출판사의 시스템과 또 사실은 출판사를 시작한 뒤로부터 또 해내야 하는 산들이 막 있으셨는데 맞아요. 그걸 진짜 다 넘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 그것도 네. 궁금해요. MD분들 미팅은 어떠셨어요? 근데 네. 창작자분이 지적하시면 대표님으로서 지적하시면 MD분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 것도 진짜 또 다 우리 에디터리님께서 정말 많은 조언을 제가 진짜 많이 여쭤봤거든요. 두 분한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MD 미팅은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온라인 서점마다 조금씩 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더 그 방금 말씀하신 제가 창작자고 이런 거를 되게 좀 더 반가워해 주시고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되게 플랫하게 그냥 그건 딱히 중요하지 않은 느낌의 분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는 MD분 만났을 땐 되게 따스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진짜 근데 MD 미팅이 험악함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살벌함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듣고 가서 그랬는지 오히려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저 이번에 드디어 11번째 저희 책이 나온 건데 어제 오늘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저 여태까지 MD 미팅하면 3, 4분 컷이었거든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또 반응도 좀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이 귀에 잘 들리는 건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점점 빨라지고 그러니까 빠르게 끝나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푸다닥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 책이 어제 알라딘에 갔는데 MD님 앞에서 13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되게 뿌듯했어요. 이 시간이 13분이나 이러고서는 이제 뿌듯해하고 갔는데 오늘도 인터넷 교보 미팅을 하고 왔는데 또 13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또 반응이 조금 그래도 좋으셔서 더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스스로 뿌듯했던 그런 경험도 한번 공유해 봅니다. 에디터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매번 떨려요. 매번 MD 떨려. 미팅이라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마케팅, SNS 관리 다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 운영을 하는 것도 저는 또 심지어 기획과 편집 위주로 이제 가고 있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쪼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제는 정말 다이어리 썼는데 뇌까지 쪼개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허덕허덕 바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두 분은 또 굉장한 루틴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러닝을 하시는 얘기도 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대략의 루틴을 수진 작가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루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보통은 그냥 눈 떠 있을 땐 작업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약속이 있지 않는 날은 집에서 일을 하니까 아침 먹고 나서는 책상에 아침이 주로 일찍 드시죠? 그냥 눈 떠지면 눈 뜨는 시간 대부분 몇 시? 8시 정도인 것 같아요. 8시, 뭐 9시일 때도 있고 그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뭐 알람을 맞춰본 적은 없어요. 와. 그냥 떠질 때까지 충분히 자고, 자고. 잠은 충분히 자는 편이고 일어나면은 꼭 아침 먹고 아침 먹을 때의 루틴이 하나 있네요. 그 임진아 작가님의 인력 그리고 루나파크 작가님의 인력 두 가지를 꼭 아침에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날을 봐도 뭐 예를 들면 개의 날 뭐 그런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재밌게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선 바로 제 방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저녁 때 한 6시쯤 7시 이제 해 지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 나와서 이제 러닝을 하고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그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요. 이제 저녁 먹고 TV 보고 그리고 좀 바쁠 때는 그 러닝하고 나서 밥 먹고 다시 또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해서 그래도 뭐 새벽까지 하진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12시쯤에는 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게 루틴이에요. 하루에 거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롯이 한 8시간 정도는 꼭 지키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에는 근데 그 서점에 관련된 일들을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메일에 답장 보내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도 보낼 시간도 꽤 많기는 하죠. 예. 그런 업무로. 네. 이게 정말 반장의 역시 1등의 루틴입니다. 네. 다른 것에 시간을 뭔가 뺏기거나 뭐 하시는 거 없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책상에 앉는 시간이 많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진짜 다른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저도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알람을 맞추지만 이제 그때 못 일어나는 스타일. 그래서 항상 맞추긴 해요. 근데 항상 한 30분 더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저는 또 플랫폼 피 출근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 한 9시에서 9시 때 그리고 10시 때 사이에 출근을 보통은 이제 하고 그래서 오전에 뭐 업무 좀 하고 뭐 동료들하고 점심 먹을 때도 많으니까 한 12시 반에서 1시쯤 점심 먹고 뭐 오후 일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퇴근하는 뭐 배우자랑 퇴근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고 저도 일이 안 바쁠 때는 퇴근해서 좀 쉬는데 요새는 계속 퇴근하고도 일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런 뭐랄까 출판사를 또 시작하고 나서 더더욱이나 이제 뭐 메일 보낼 것도 많고 뭐 진행되고 있는 원고가 있으면 그거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제 집필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부족하죠. 네, 책상에 앉아는 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 뽀모도로나 그 김영남 선생님이 개발하신 그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이게 집필을 하다가도 자꾸 이제 너무 하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작업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팝업에서 뭐가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뭐가 자꾸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눌러야 되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메일 함으로 가든지 뭐 문자 온 거를 가든지 이러면은 집필에 집중이 그래서 그게 요새 진짜 마감이 있어서 바쁜데도 하루에 분명히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집필에 한 3시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네. 그래서 이게 문제다. SNS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꽤 시간을 그거 많이 너무 쓰지 시간 않아요? 걸려요, 진짜. 네. 또 그게 거의 유일한 홍보 수단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또 잘 써야 되고 잘 쓰려다 보면 또 남들은 어떻게 쓰나 봐야 이것도 돼. 보다 보면 또 새길로 빠지고 그 SNS 올리는 것도 하루 일과 중에 꽤 많은 시간을 그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홍보할 게 많다고 너무 많이 올려도 좀 피곤해할 것 같아서 그 수위도 좀 조절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트보이한테 넘겨놓고 있거든요. SNS 관련해서. 근데 그 안에 만약에 들어가는 만약에 릴스를 찍었다 하나 편집 그거 1분짜리인데 편집하는데 거의 한 2-3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잠깐 올라온 거 보는 거는 뭐 금방인데 그걸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도 알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효율적인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출간 전 사전 연재 레터 이제 막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말 쓰고 원고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뭐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뭐 다 또 짜왔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고 마감하는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편집하랴 그거 하랴 뭐 할 거 계획 세우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말 있던 집중력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원고 교정 보는 거는 진짜 거의 밤에 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집중해서 볼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밤을 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벽 2-3시까지 원고를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래서 제가 제 작업하는 영상을 되게 빠른 속도로 네.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그 이유가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지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내 컴퓨터 화면을 아예 찍자. 공유를 네. 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걸 찍으면 핸드폰 사용 못하고 또 이 화면에 네,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인터넷 쇼핑몰 구경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누가 나를 본다면은 못하겠지.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너무나 그 말풍선 같은 게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화면을 막 제대로 찍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그리고 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얼핏이라도 희한하게 인터넷 창 띄어지면 보여요. 그게 인터넷 창 같아요. 그냥 클립 스튜디오 그 프로그램 창이랑은 또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딴짓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2번째 홍보 효과. 그 에디터리님이 뭐 사전 연재하는 것도 홍보에 하나고 또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 그 과정을 공유하면은 뭐 이렇게 결과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뭐 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과정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 과정 공유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 사람 도대체 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저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게 시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대하게 되고 6권 나오나 보다 이런 거. 맞아. 그리고 마침 또 제가 하고 있는 만화 제목이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니까 그 제목이랑도 좀 뭔가 어울리잖아요. 근데 단점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너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저 만화 속의 반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그 기대에 호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점점 압박이네. 어쨌든 그 2가지 면에서 다 이렇게 자기 작업을 공유하는 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괜찮다.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제 작가님이라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시기 때문에 진짜 모범적이신 분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카메라를 내 모니터 거의 상사 느낌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찍어도 내 앞에서 모니터는 안 보이고 모니터의 시점으로 나를 보게끔 하는 그런 거는 봤지만 뒤에서 나를 조망하는. 그렇죠.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표정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화면은 그렇죠, 인터넷 사실. 쇼핑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진짜. 카톡하고 있고 막. 네. 이런 꿀팁을 또 대단하시네.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하면 진짜 약간 거의 이제 나체로 사람들한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벗을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특단의 조치로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자꾸
자리 비우네? 이런 거 찍히고. 그러니까요. 한번 네, 어. 진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저도. 네, 역시. 네, 그러면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책 그때 도서전 때 구매를 사인본으로 이렇게 사인 직접 해주셔가지고 딱 잘 받았고, 근데 사실 제목부터 너무 이제 찰진 기획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한번 소개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네. 실질적 성비와 사회적 성비 모두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6인의 여성 창작자들이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다는 젠더 현실의 균형을 주제로 6가지 이야기를 선보인다. 소설가 민지영, 임소라, 유시은, 만화가 정재윤, 미역의 효는 들깨이빨. 소설과 만화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6명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책 처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기획을 떠올린 계기가 딱 있었다고요.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라우더북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첫 책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 제가 썼던 책 그 나에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의 개정판을 일단은 내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제가 출판사 만든 것에 가장 첫 번째 목표였는데, 사실은 이 앤솔로지는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뭐 6년 만에 개정판을 그냥 덩그러니 내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같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막상 출판사를 차려놓고 보니까 좀 앤솔로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작가님들이랑 페미니즘 주제로. 그래서 앤솔로지 뭐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막연히 가지고 있고 주제를 못 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이제 류시은 작가님이 제 대학생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저희가 수다를 많이, 메신저로 되게 수다를 많이 떠는 편인데, 뭐 이렇게 수다 내용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힘든 일이거나 열받을 때 많이 수다를 떨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아마 뭐 뉴스 보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다가 그 친구가 한국의 남자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문장이 너무 통찰력이 있게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가슴을 때렸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앤솔로지 뭐하지라는 고민이랑 결합이 되면서 언니 이걸로 라우더북스 앤솔로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확 동력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앤솔로지에 대한 것이 그 문장을 찾음으로써 되게 조금 달릴 수 있게 됐던 계기였죠. 네. 그 수다가. 네, 그래서 그 수다에서 가제였죠. 이 제목이 맞아요. 어떠세요? 그 기획안을 이제 작가님들 섭외를 드릴 때 나름대로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일단은 가제로 드리긴 했었죠.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딱 좋은데 고민은 되게 많이 됐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책 제목으로 달아서 내놔도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제였죠, 처음에는. 네. 근데 끝까지 간 것이 너무 다행이었다. 수신지 작가님 추천사에도 나옵니다. 그죠? 네, 그 그렇죠. 내용이? 고민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넣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고민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그냥 혼자 쓰시는 책이었으면 고민 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의 책이다 하면서 작가분들을 섭외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조금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또 첫 책이니까.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작가님들 반응은 다 오히려 좋아 아니었나요? 다행히 진짜 맞아요. 이 수락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은 다 어쨌든 매력을 느꼈다. 이 제목에서 끌림을 느끼고, 처음에는 뭐 거절할까도 생각하셨지만 뭐 들깨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중독성이 있다 라고 느껴주셨던 것 같고, 다른 작가님들도 좋다라고 많이 느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히. 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이 작품 제안을 통해서 처음 만나뵌 분들이고, 이전에는 좀 인연이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도 너무 조심스러웠고, 다 저도 팬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의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심지어 실체가 없는 출판사인데. 그러니까요. 아무런 이제 전작이 없는데.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저도 소설가고 저도 이런 작품 썼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또 그 이제 전작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한다고 이렇게 이제 또 됐을 것 같고. 네. 근데 혹시 제목 음. 후보가 또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목 후보는 근데 진짜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 다른 후보가 있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더 나은 제목이 네, 아예 후보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완벽한 제목이었다. 네. 그러니까 네. 진짜로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작품들을 받아보고 그 각 작품 중에 좋은 거 하나를 이제 제목으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뭐 남자 패는 만화를 제목을 할 수도 없고 더 세다. 네, 제 제목도 제 작품 제목도 사실 어느 놈을 죽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인데 어떤 거를 꺼낸다는 게 또 쉽지 않았고 뭐 다 좋은 제목이지만 물론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사실은 이 그 리버시블 표지를 하게 된 거죠. 네. 저희 책 이제 실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은 이 표지 재킷을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이제 뒤집으시면 남자 글자가 지워진 버전으로 또 씌우실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페미니즘 소설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버 불링을 많이 당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작가님들도 걱정되고 독자분들도 좀 나의 비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같은 작품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읽을 때 좀 시선 같은 게 신경 쓰였다는 피드백도 있었고 이래서 근데 또 이런 제목으로 내가 책을 내면 또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생기시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사실 제일 컸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도저히 다른 건 못 짓겠으니까 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또 다행히 저희가 첫 책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그 독자분들한테 직접 소개를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걸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실물로. 네. 사실 서점에 그냥 놓여 있으면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뒤집었다 폈다 하면서 막 소개를 했을 때 되게 반응도 좋았고 그게 사실 생각한 건 아니에요. 미리 기획한 건 아닌데 뭔가 잘 맞아 떨어져서 뭔가 시너지가 되게 결과적으로는 났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 섭외 과정도 아주 수월했다고 영로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진짜 좋았던 게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고 말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그 다음에 붙을 하고 싶은 말들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기획이었기 때문에 다들 흔쾌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들 뭔가 준비되어 있듯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영로자 나갔을 때 너무 그때 이제 딱 도서전 끝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라 가지고 네, 막 정말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절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찾았다. 그걸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정정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락해주신 분들은 다 굉장히 빠르게 기쁘게 잘 수락해 주셨지만 거절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때 이제 기쁨에 취해서 깜빡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작가님이 네, 저에게도 연락을 주셨었는데 저도 그 영로자 들으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네, 근데 저한테도 연락 주셔서 너무 기뻤고 되게 첫 책의 저자로 나를 생각해 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민정 작가님도 라우더북스를 시작하면서 그 첫 책에 저를 이제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거절은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추천사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네. 저는 당연히 제가 이거를 소설이랑 만화를 같이 수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당연히 이제 작가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셨지만은 전 추천사도 너무 이렇게 해주시고 라우더북스의 시작부터 정말 이 기획도 다 작가님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뭐랄까 의지하면서 저 혼자 했던 거여가지고 어쨌든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첫 책을 엔솔로지로 한 게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시작하나요?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준비된 원고가 이제 없는데 출판사는 차렸고 이제 빠르게 원고 수급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하는 출판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 작가들의 라인업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결의 작가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라는 어떤 하나의 표식 같은 그런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뭐 강의할 때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돌고래 출판사가 돌봄과 작업이라는 네. 걸로 해서 엔솔로지로 이제 두 번째 책인가 아마 했을 것이고 유선사도 쓰고 싶다라는 책이었나 그 이다혜 작가님, 이랑 작가님 뭐 영화 감독분들 뭐 이렇게 모아서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에세이 엔솔로지를 또 내시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사실 엔솔로지가 막 판매가 그렇게 막 되는 그런 빅사이즈 책은 아니지만 이 작가님들하고의 어떤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이 작가님들과 같은 그런 결의 책을 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때 엔솔로지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에 여러 작가들을 데리고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해요. 왜요?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 원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내 맘대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내가 이 작가 좋아서 섭외를 했는데 막상 들어온 원고가 별로면 그게 가장 난처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노련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 시작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딱 첫 책에 대거 여섯 명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단하다. 되게 몰랐는데 리더십 있네. 그런 새롭게 생각했어요. 보이는. 네. 그 겁이 없고 일단 그냥 충동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뭘 모르니까 시작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아까 또 맨 처음에 저희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출판사를 차린 게 판을 까는 의미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제 책의 개정을 다시 내고자 하는 이게 가장 처음에는 컸는데 사실 그거는 이미 원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밀리고 지금 이게 먼저 나온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책은 저와의 약속이었고 이 책은 작가님들과의 약속이라서 저와의 약속 너무 쉽게 이제 뒤로 밀린 거죠. 근데 어쨌든 심지어 5명의 작가님과의 약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단편집도 많고 엔솔로지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퀴어 단편선도 퀴어 단편선이라는 되게 굵직한 시리즈도 있었고 했는데 막상 물론 이제 뭐 SF 단편 중에 페미니즘 색깔이 있고 이런 건 많이 있었지만 뭔가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있었겠지만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네 내가? 이거에 너무 도취돼서 이 기획도 친구와의 수다를 통해서 딱 찾고 나니까 뭔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행히 이렇게 그래도 제가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분들도 막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고 하고 이러니까 막 도파민이 돌면서 그리고 저도 작품으로 참여를 하니까 또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주제로 내가 뭘 쓰지라는 것과 또 이분들이 어떤 걸 주실까 어떤 책으로 될까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되게 깊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 관여를 하게 된 건데 그게 다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신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이 사실은 진짜 안 좋게 되려면 진짜 안 좋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작가님 모셨는데 막 모든 게 막 다 틀어질 수도 있고 막 되게 민망해질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밖에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되게 좋은 책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물론 편집자님도 노련한 분이 계셨고 저희 호미밭의 이사기꾼 선생님 계셨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분명히 제가 잘 모르고 부족한 게 있었을 텐데도 정말 뭐 작가님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네. 잘 됐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 작가의 첫 책이 사랑받는 것과 출판사의 첫 책이 사랑받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복을 짓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천운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아.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오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글쎄, 감사합니다. 근래에 주변에서 있었던 잘된 사람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네. 진짜 이렇게 또 한번 해주시고 또. 네, 그러면 이 6가지 작품이 정말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넘치는데 그래서 정말 뭔가 새로운 작가님을 소개받는 엔솔로지의 역할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궁금했거든요. 분야가 어떻게 잡히지? 했는데 소설도 잡히고 만화도 맞아요. 잡히고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각자 재밌는 작품을 하나씩만 뽑아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다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네. 아무튼. 일단 제가 네. 민정 작가님이 민망하실까봐 민정 작가님 작품을 먼저 얘기하자면 네, 그 어느 놈을 죽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라는 책에 저는 이제 찾아가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이제 근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좋아서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안 죽였어요. 아 지겨운 레퍼토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이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불태워야만 죽이는 건가?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짓을 실컷 저질러 놓고서 진심으로 억울하다는 듯 안 죽였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네. 그래서 지영 작가님은 하고 싶은 말을 작품에서 다 하시는구나.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쌓아놨던 맞아, 것이 주인공 입을 빌려서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소설 안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주인공의 직업이 네일샵 운영하시는 분 그러면서 죽이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름이 아닌 색깔로 맞아. 지정해서 부르잖아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색으로 융합돼서 마지막에는 이게 검은색으로 이제 바뀌는 게 너무 똑똑하다. 좋았어요. 그렇게 색으로 계속 연상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이제 드라마 작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지 약간 그 색깔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 재밌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은 이제 만화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화도 재밌지만 소설도 참 재밌고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그 임소라 작가님의 순수 러브캠프를 뽑았는데 임소라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반가워서 이 라인업에 임소라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번에 쓰셨을까 하면서 봤는데 제가 참 관심 많은 그 연애 프로 같은 연프 이야기를 이제 쓰신 거예요. 저도 늘 연프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가님이 딱 연프 소설을 쓰셔가지고 너무 이제 질투 섞인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재밌다. 쓰셨으면서 사회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천재. 또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정말 그 캠프 이름도 순수 러브 캠프라는 것도 너무 재밌고 순수도 러브도 없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제가 뽑은 부분은 이 얘기가 이제 그 연애 프로인데 그 TV에서 하는 연애 프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거 사실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참여하는데 여자분들이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공무원들이 사출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그 이야기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홍기가 꽉 찼다고 해야 될까? 그 30대 후반 막 중후반의 남성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20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남성이 그 한 여성에게 저희 동갑이잖아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띠 동갑도 동갑이지. 저희 할머니가 오래 다닌 점집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좀 큰 뱀이라 작은 뱀이랑 만나야 한다고 했대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오늘 일수님 보자마자 딱 알았죠. 일수님도 뱀띠 맞잖아요. 드디어 만났다 내 작은 뱀.
거의 이런 대사의 향연이에요. 너무 웃겨. 너무 재밌죠, 진짜. 아, 와, 저는 임소라 작가님 책 처음 읽었거든요. 이 작품으로. 근데 다들 그렇게 수신 작가님처럼 너무 오랜만에 본다 막 기대하시면서 막 그러길래 그런 분이신가 하고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어요. 그래서 아, 네. 그리고 또 네, 민정 작가님 혹시 고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늙었을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모든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 고르시기 어렵죠. 고르기 어려워요. 근데 뭐 그날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요일별로 뭐 좋아하는 게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래서 매번 다른 작품을 뭐 여러 자리에서 말했지만은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그 도서전 이후로 오랫동안 약간 잠시 넣어놨던 저의 약간 유니폼인 여자라서 봐줬다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진짜 다 좋았지만 드케이파 작가님 작품도 원고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 진짜 출판사 차려서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제일 먼저 받아본다. 맞아. 그 희열을 정말 모든 분들이 주셨지만은 드케이파 작가님도 그랬고 이제 그 상의도 어떤 내용으로 할지 미리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드케이파 작가의 작품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좀 메타적인 작품 잘 쓰시잖아요. 되게 현실인지 작품인지 헷갈리는.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유웅이라는 그 만화가가 나오고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원고 청탁을 받아요. 이 만화가가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 죽여야겠네 하면서 어떤 작품을 쓸까라고 고민하는 내용인데 이 안에 이제 작품 속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혼모 페미니스트가 그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총력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양육하던 딸하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뭐 이렇게 개입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이것으로 원고를 할까라는 고민도 있으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형태가 된 건데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들도 다 아는 상태로 어쨌든 이걸 딱 받았을 때 너무 진짜 드케이파 작가님스러운 촌철살인과 유머와 그러면서도 고민과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말과 메시지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천재적인 뭔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 여자라서 봐줬다라는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저는 그때 예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굿즈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거를 작가님도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라고 약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너무 웃겼고 일단은 근데 웃기다고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너무 어떤 딱 장면인 거여서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꺼내야 된다는 생각이 아무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묘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만 보면은 어쨌든 상당히 꽃미남인 어떤 남성이 여자라서 봐줬다라는 말 사실 여자들이 항상 살면서 듣는 말이고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이것이 어떤 거지? 라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놨더니 어쨌든 중요했던 거는 되게 이거를 보는 분들 다 재밌어하고 되게 웃으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각자 받은 느낌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굿즈를 사실 티셔츠 굿즈 처음 만드는데 이 컷으로 만들어 봤다라는 게 아니 그림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맞아, 눈이 맞아. 마주치잖아요 일단. 그렇죠. 눈이 마주치면 끌려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기묘한 어떤 조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작품 자체도 그렇고 너무 뜻깊은 작품이라서 저한테는 네, 오늘 한번 또 꼽아봤습니다. 네, 후기 만화도 너무 좋고 네. 맞아 후기까지 좋았어요. 이게 되게 사실은 이 저희 책 제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남자 너무 많아서라는 게 되게 심플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레이어가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감하는 한편. 근데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도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 작가님 작품이 되게 그거를 되게 다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마지막에 딱 그 무게를 잡아주셔가지고 그 면에서도 진짜 너무 이거 기획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감사한 작품이었어요. 네. 와. 이 만화를 받아 볼 때 얼마나 긴장됐을까. 긴장도 메일을 되죠. 열어보면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긴장. 근데 저는 진짜 우와 맞다 막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 긴장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막. 지금 당장 열어봐. 내 작업이 뭐가 중요해?
근데 막 처음에 어. 또 아마 다른 작가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클립 스튜디오로 파일이 오기도 어. 하고 뭐 PSD로 오기도 하고 근데 어. 지금 내가 그걸 못 년 막 미치겠네. 빨리 열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기도 했었고 아무튼 아. 네, 맞아요. 긴장되죠 근데. 이렇게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 외에도 정재윤의 버블팝. 음. 저는 진짜 그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선물이 도착한 그것을 열어볼 때 그 장면, 표정 네. 이것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미역의 효능 작가님은 저는 미역의 효능 작가님을 트위터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페이지마다 깔깔거려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죠. 아직도 그 패급 미역 이런 생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천재다 진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감탄했던 게 있었고 류시은 작가님의 최초의 직원도 이거는 또 제 이 동생이 경험한 건데 제 동생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삼성에서 이렇게 하청 받는 뭐 첫 번째 정도 받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직원으로 최초를 뽑은 거예요, 신입을.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여직원이 그 부서 그 역할에 없으니까 이 친구는 직원들하고 방을 이제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영 지원 관리하는 쪽에 분하고 이제 방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너가 잘해야 다음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 근데 결국 동생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관뒀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네, 그 출근도 되게 빨랐기도 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동생은 이럴 바에야 삼성에 들어가지 했나? 아무튼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고 막 약간 좀 이제 그냥 거길 버리고 이제 박차고 나왔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고립감을 느끼고 이렇게 책임감과 여러 가지 많은 의무감이 쌓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나를 계속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막 그런 괴로움이 또 너무 잘 나타나서 저 류시은 작가님도 또 새로 소개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상세 페이지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라고 이제 세 가지 분이시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젠더 현실을 유쾌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읽어내고 싶은 분, 내 이야기처럼 공감되는 여성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 현실에 지쳐 위로와 웃음이 필요한 모든 여성. 근데 진짜 현실에 지쳐 위로와 웃음이 필요한 모든 여성분들께 바치고 싶은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내밀어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 한남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1인 출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해보지 않고 모를 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가 아니군요. 저희 남편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 알았어도 어렵고 잘 모르고 시작하셨어도 어렵고 이런 건데 수신 작가님은 벌써 어느덧 8년 차. 제가 세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고 3달이 되어가고 있는 민지영 작가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 어떠한가라는 게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의 생각과 고민에 관해서 수인 작가님. 저 지금 8년이라는 거에 너무 놀랐고요. 와, 시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작업만 제가 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다른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저만 그냥 부지런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1년에 한 권은 귤프레스에서 책이 나왔으면 그런 정도의 소박한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자칫 잘못하면 1년에 한 권도 안 나오기가 또 쉬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출판사에 어떤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게 꽤 많은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이라면은 1년에 한 권도 못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른 출판사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지금 고민이라고 하면은 구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고민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책이 이제 첫 책은 이제 8년이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출판사들 보면은 이제 리커버리 리커버하고 맞나요? 리커버. 리커버로 네. 나오거나 뭐 하여튼 뭐 몇 년 후 흐른 후 뭐 작가의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붙여서 나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또 그 책에 새로 한번 숨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무척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처럼 다음 책을 만드느라 이제 바쁜 상황에서 그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곤 같은 경우 1, 2권, 2권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1권이 완전히 다 품절이 돼서 2권만 한 1000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2권만 남아있는 상황에선 전혀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권을 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막 되게 급한 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지금은 스트리트 페인터나 또 하여튼 그 전에 했던 작업들도 이제 귤프레스에서 새로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꾸만 밀린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디자이너 분을 섭외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 일 자체를 제가 지시를 해야 누군가를 되고. 찾아서 네.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새로 낼 경우 그래도 조금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맞아. 반장 무드이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 관리 요것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혼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원 사업으로 라이츠 가이드를 유유히 라이츠 가이드를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저도 기간을 놓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다 보니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 라이츠 가이드가 아니었구나. 샘플 번역 샘플 그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서 오늘까지 마지막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메일이 왔을 때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야 번역가 섭외를 해서 들어갈 건데 이거 기간 놓치면 이제 뭐 지원 못 받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니까 뭐 예산이 있는 한 그것이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을지만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원 사업을 한 달 반을 늦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시간과 라이츠 가이드 만드는 것도 이제 같이 겸해서 하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그거 내용을 정리해서 넘겨야 이게 뭐가 될 텐데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제가 결국은 후배한테 외주를 준 거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컨펌해야 되고 뭐 할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진행돼서 오는 어떤 것들을 보니까 살겠다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외주 편집자든 아니면은 그 정말 디자인 하시는 분이든 작가님한테 작가님의 생각 판단 이런 거를 조금 대신해 줄 사람이 있고 여기를 그려주시거나 혹은 뭐 이걸 업데이트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일단 또 첫 번째 임무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외주를 주려면 일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아. 내가 이 업무 중에 어느 걸 주겠다라는 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8년차 그렇게 고민을 구강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11종이 나오다 보니까 창고비가 이제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희 창고에 몇몇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나 많아. 큰일 났다 재고. 이것이 재고의 무서움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만들 때는 많이 만들어야 또 저렴해지잖아요. 그리고 제세 관리 진짜 그쵸. 네, 그게 구강 관리도 같이 들어가고. 자 이제 3달. 네, 민정 작가님 요새의 고민은 어떠신가요? 뭐 고민이 사실 너무 많은데 일단 출판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걸 고민이라 말하기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냥 딱 제일 딱 처음 나오는 생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랑 여력이 없다라는 맞아요. 건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 네. 나라는 한정된 자원과.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근데 이제 물론 돈도 문제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안 쓰고 뭐 다른 분들이랑 하거나 뭐 심지어 외서에 관심을 갖거나 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저의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다 할 수가 없고 그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근데 그 우선순위가 출판사에서 일단 뭘 할 건지의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오늘 내가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모든 게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그거를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뭘 하는데 지치기만 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런 느낌이 이게 출판사에 관련된 고민 맞나? 아무튼 근데 이건 인생 전체의 전반에 관한 고민. 어쨌든 출판사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게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맞아. 근데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SNS 관리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뭐랄까 그냥 좀 빠르게 쳐내야 되는 일은 빠르게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아직까지 막 내 개인 인스타가 아닌데 너무 공을 들이게 되고 또 막 반응도 갖고 신경 쓰거나 보게 되는데 이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순위 관리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위계를 잘 세워놔야 되는데 시간 관리든 일 관리든 그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작은 일도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메일 하나 쓰는 것도 사실은 핵심만 전달되면 되는 업무 메일인데도 너무 물론 이제 메일 잘 쓰는 거 중요하다고 또 에디터리님 선생님께서 좋은 강연으로 너무 말씀해 주셔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간 걸릴 일은 아닌데 자꾸 너무 시간을 쓰는 게 많고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집필 이런 거에 시간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챗 GPT 같은 애들한테 맞아요. 메일 얘기도 좀 써달라고 하고 맞아요, 그런다던데 맞아요. 괜찮으세요?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하기는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걔가 써준 거 그대로 보내지진 않더라고요. 또 그렇잖아요. 네, 다듬어야 되죠. 또. 네. 뭐 그런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집필이라든지 저도 작가기 때문에 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메일은 어쨌든 나한테 보낸 사람이 있고 딱 뭐랄까 훨씬 그 집필해서 책이 나오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는 되게 단기적으로 쳐낼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일 미루고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만 먼저 하는 맞아요. 천리길을 지금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오늘 한 걸음 안 가면은 못 도착한단 말이야. 근데 안 가. 아유 너무 머네 이러면서 지금 진짜 일이 많으신 겁니다. 그런 상태. 그 라우더북스에서 얼마 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맞아. 시작한 거 봤는데 그러면 직접 하시나요 배송을? 맞아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배송으로 그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주문이 처음에만 들어오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거는 이제 할만하다. 그 일은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하루하루 더 쌓아갈수록 조직 바깥에서 있다 보니 시간 관리 진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선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진짜 계속 부여를 하게 되고 뭐 다른 걸 해봤다가도 이거는 나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짜 계속 가지치기를 무수히 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요새 쓰고 있는 방법은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만약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에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 있어. 그러면은 사실 2시간 만약에 레터 유유일톡을 써야 된다. 근데 그 유유일톡은
가볍게 쓰려면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최대한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거 바로 써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좀 가볍게 얘기해주는 레터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그렇게 오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쓸 시간을 더 쓰고 얘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1시간 딱 이렇게 세팅해놓고 1시간 안에 그냥 다 쓰는 거.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시간 관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이 쓰게 하는 것처럼 네, 내가 이거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이 시간 안에는 요거 딱 하고 끝내자. 약간 이렇게. 그니까요. 네, 그거를 좀 연습하면 해야 쉽지 되겠습니다. 않을까. 오늘 많은 꿀팁을 또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네, 24시간이 뭐가. 제가 책을 내면 보이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1인 출판하면서 생각한 거는 정답은 없고, 진짜 이 세계가 정답은 없고, 각자 자기가 맞는 거를 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제 잘 찾아가면 그게 그 브랜드가 되고 그 사람이 되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꼭 그 방법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나한테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우더북스와 귤프레스의 브랜딩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가치도 있고 그 방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귤프레스의 저는 너무 격조에 있는 질문을 받아서 격조 있는 질문. 지키고 싶은 가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멋있는 질문 같아요. 일단 저는 차별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쓴 이야기를 제가 출판하는 게 제가 의도한 차별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 출판을 나름대로 명명하기로는 직접 출판이라고 붙여봤어요. 네. 그래서 1인 출판, 독립 출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만든 거를 직접 출판한다. 작가가 그 느낌인 것 같고 귤프레스는 그렇게 직접 출판하는 그러니까 만화책 출판사 중에는 좀 대중적인 느낌이다. 이게 좀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만화 작가분들 중에 직접 출판하시는 분들 중에 좀 개성이 강하거나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 분끼리 소통하는 느낌의 만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다면은 저는 그냥 좀 대중적이고 편안한 내용이나 또 그 책의 형식 면에 있어서도 대중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어려워하는 게 협업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내가 누군가랑 같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 실수를 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그 사람과는 어떤 사람과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만나고 싶다. 그런 게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까지의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능한 한 혼자 일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일만 하고 또 독자를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이렉트로 직접 만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어떤 회사가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대충 매체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곳에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곳에는 직접 가서 그때 만난 독자들과는 굉장히 반갑게 이제 인사를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그 직접 일하는 부분이 네, 가장 핵심 가치인 것이고 직접 만들고 그리고 직접 만나고 네,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귤프레스. 네. 그러면 라우더북스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만드셨을까요?
저도 이제 격조 높은 질문에 격조 있는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실 뭐 라우더 북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저는 좀 지향점을 이름에부터 많이 드러내면서 사실 만든 출판사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출판사 이름.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이름 짓는 게 항상 제일 어렵다고 출판사 이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지어진 것 같고 첫 책의 제목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들의 묘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네. 네. 뭐 저의 첫 책 제목도 그랬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책으로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걸 수도 있고 좀 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필요한 뭐 출판사 이름을 따르자면은 목소리들을 좀 널리 전파하는 출판사가 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제가 가장 여러 가지 테마나 뭐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 이야기에 좀 제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작가들과의 작업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작가긴 하니까 저 역시도 이제 제 작품을 좀 여기 출판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저는 좀 출판사를 시작해 보니까 진짜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기획이 되게 재밌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어쨌든 첫 책도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좀 용기를 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기획자로서도 좀 재밌는 기획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어쨌든 계속 만들어가는 거 결국엔 제 색깔이겠죠. 그게 작가로서든 기획자로서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꾸려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 묘한 지점 많이 말들은 하지만 이게 책이 될까 하는 그 지점을 잘 발굴하실 것 같고 이번에 이미 너무 성공적으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라우더 북스의 또 다음 책들도 너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유유히의 그 가치도 궁금해요. 유유히의 가치, 네. 유유히의 가치는 질문을 격조 높게 던지면서 사실 제 대답은 생각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올해 남은 계획과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우더북스 대표님은 12월까지 혹시 출간 계획과 네 그리고 이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와의 약속이 미뤄져 있는 그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개정판이 빠르면은 9월 말 늦어도 10월. 네, 사실 금방이네요. 네,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9월 아까 말씀드렸던 9월 행사들에 맞춰서 가져가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를 놓치면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즈음에 개정판을 출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책들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방의 서점 북토크든 뭐든 뭐 연말에 그래도 한두 곳 정도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뭔가 소식 있으면 또 인스타그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가지치기를 계속 옆에서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가지를 잘 쳐야 되는데. 네, 부산 가시면 누가 책 만들죠? 막 이러면서 옆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네, 저는 11월에 그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6권을 그 언리미티드 에디션 행사에서 무사히 선보이는 게 저의 가장 크고 유일한 계획이고요. 그게 11월에 나오면은 12월에는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책을 홍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올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항상 언님이 끝나고 휴가를 좀 이렇게 길게 가셨었는데 그건 1월쯤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휴가 계획까지. 네. 휴가 너무 가고 싶다. 아니 2박 3일 어디 갔다 오셨다고? 너무 짧아요. 2박 3일은 진짜 짐 풀었다 쌌다 하나가지고. 맞아. 네, 저도 진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일본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녀오셨구나. 가깝게 또 다녀왔는데. 네. 아유, 네. 어쨌든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저희는 또
플랫폼 피해서 또 네. 자주 뵙고 또 작가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달리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지영 대표님은 또 따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